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할 이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룹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두 2015년에 데뷔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은 5년 전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이 크게 바뀌었다 대답할 것 같네요. 답답해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또 얼마 전에는 54일간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온 나라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이 와서 여기저기에서 피해가 속출했죠. 또 저 같은 경우엔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매미나방 애벌레가 너무 많아서 애벌레 비가 내릴 정도였기 때문에 산에 갈 수도 없었어요. 지난 겨울이 너무 따뜻했던 이상 기후가 생겨 나방알이 죽지 않고 엄청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싫죠?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쓰고 현재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8세기부터 1950년대까지 1차, 2차에 걸친 산업혁명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와 함께 전쟁, 환경오염, 기근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1960년부터 1980년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계기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국 대표들과 환경운동가, 과학자들이 모여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모든 세계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새천년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2015년까지 이행하기로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새천년 발전 목표처럼 세계 빈곤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 목표에는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뿐 소외된 사회와 환경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천년 발전 목표가 끝나는 2015년에 그동안의 목표 달성 수준에 대해 논하며 향후 15년간 사회, 환경, 경제를 망라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앞선 새천년 발전 목표 8개보다 더 많은 17개의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17가지 목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 세계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와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내외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에너지와 농업은 경제 성장과 빈곤 해소를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인프라 개선 사업,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과 정보 산업 분야 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제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해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건 지원을 통해 사망률 감소 및 전염병 퇴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합의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속가능 발전에 기업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LG전자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협력하여 에티오피아의 LG 코이카 직업훈련학교를 설립했습니다.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전자, IT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에티오피아의 경제 자립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설립한 것이죠. LG화학은 태양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지자체 및 NGO와 함께 그린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활용한 친환경 전력을 통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 중랑구 물재생센터 내 제1호 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는 청주 북부 한승센터에서 2호 발전소를 준공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모든 섬유유연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섬유유연제의 향기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향기 캡슐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켰죠. LG생활건강은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도 향기를 오래 지속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었나요? 그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나요?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하는 것처럼 발전소를 짓고 경제 원조를 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목표와 연결하여 예를 들어볼게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빈곤 종식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실천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아체험에 참여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개발 실천입니다. 제가 여러분 또래였을 때는 TV에서 기아체험 24시라는 프로를 매년 방영했었는데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아체험을 하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며 음식을 골고루 남김없이 먹고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법입니다. 여자 군인, 남자 간호사가 아닌 그냥 군인, 간호사는 남녀 누구든 할 수 있다는 평등한 생각을 갖는 것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안 쓰는 코드를 뽑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순환을 이해하고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것. 바닷가에 놀러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이죠. 친구들을 따돌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평화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게 된 배경, 우리나라와 사회의 실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역할 강의의 이훈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